링크를 나중에 아, 공유드릴게요.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에서 선형대수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진행할 건데요. 저는 이 스터디 리딩을 채널지기님께서 맡겨주셔서 진행하게 된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끼리 OT 진행 전에 채널지기님께서 스터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으셔서, 네, 일단 먼저 새널지기님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만 일단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지금 텍사스 시간 기준으로 새벽 5시인데요. 그냥 안 들어올까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전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큰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스터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그 전체 책임만 다하고 사실 알 거 아니다 하고 치울 생각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저는 이스테라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자 근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제가 위키선에서의 뭔가를 좀 보여드릴 테니 화면 공유를 하진 않겠고, 제가 뭐를 방금 공유해 드렸냐면 바이 벡터라는 어떤 컨셉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뭐 렉처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저거 로봇 공학에서 회전에서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오메트릭 알제브라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스쳐가는 걸로서. 제가 좀 약간 이 스터디가 잘 안 굴러가려고 갈 거라고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요 스터디를 조직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에 대한 건데, 로봇과학을 이제 수학적으로, 특히 이제 선형대수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표현할 때, 저 바이벡터라는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정확하게 바이벡터를 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이게 어떤 회전을 지칭한대요. 혹시 지금 이제 챗 GPT를 쓰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혹은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신 레퍼런스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사원수랑 그냥 동등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기하학적인 정보다 더 투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터디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잖아요. 좀만 지나게 되면. 동의가 되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쩌라고 이상의 이면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E1과 E2라고 하는 R2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아서 1,0, 0,1 웨지를 취한대요. 그러면 회전의 의미를 갖는데요. 혹시 어쩌라고 이상의 생각이 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있느냐? 가 제가 사실 이 스터디가 제대로 안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접근과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보는 층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터디가 잘 굴러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고, 근데 그럼에도 뭐 제가 뭐 정답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 의무는 다 할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걸 할 건데, 잠깐 좀 약간 열어놓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바이벡터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제 회전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표준적인 겁니다. 자, 혹시 이거 설명하시는 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팩트 말고 이원과 이투를 쐐기고 웨지 프로덕트를 취하면 회전의 의미를 갖는다. 혹시 어쩌라고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제 질문은 사실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거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텐서곱이 있어서 뭐 E1 텐서곱 E2 빼기 E2 텐서곱 E1이야. 뭐 맞는데 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매시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파고들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지점이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랑
생각하시는 수학 공부랑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한 수학이랑 너무 다른데? 라고 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스터디는 제가 리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스터디들도 어떤 각자의 어떤 리더들이 하는 어떤 이제 이렇게 위임돼서 하는 거지만 이 스터디는 제가 더더군다나 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린 제가 컨트롤 자신이 없어요. 이 스터디는. 왜냐면 제가 참가자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의미에서. 자, 혹시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듣고요. 그 바이벡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본인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나누셔야 되는 거니까요. 아,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벡터가 뭔지 일단 몰라서 더 이상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저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아, 네네네네. 네. 제가 지금 위키페이지 지금 지금 링크를 이제 채팅방에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냥 위키페이지에서 그 바이벡터라는 컨셉이 있고, 이게 그 로봇공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계수 맥락에서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루는 거고, 뭐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스터디 할 건데,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회전이다. 어쩌라고?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파고들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있냐? 제 질문은 그거예요. 아마 챗GPT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들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제 생각엔. 자, 그래서 이거를 파고드는 거가 어디서부터 파고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따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납득할 거라고 제가 믿지도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칭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생뚱맞게 뭐를 좀 공유하고 싶냐면, 직문수 후기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 화면들 보이시죠? 이제 직문서 1기 참여하신 어떤 이제 그 CS 어떤 이제 이제 프로그래머로 사시던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본인 이제 뭐 이제 글로 포스트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직문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근데 디스클레이머가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직문서 자기 들어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좀 여기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CS 계통 어떤 이제 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직문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수학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직문서 참여해 보면 뭔가 내가 워낙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운다는 뭐 CNN에 대해서 배우고 뭐 리그레션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배워야 되고 그런 걸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직문수 수업 들으면 이딴 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었던 거. 그 어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 뭐요 이게 도대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수학은 이런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많이들 하차들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 하시던 얘기는 지금 보시면, 뭐, 일단은 해보자. 그리고 아마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허들로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적에 대한 얘기들을 배워요. 직문수에서. 내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배워서 특히나 이제 증문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현재 4기는 가는 쪽인데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증문서에서 지금 상정한 어떤 선들이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들을 상정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R2를 주고 R2에서의 그 내적을 2x2 매트릭스로 이제 실제로 표현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펙트럴 티어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3개를 줘서 그래서 이게 내적을 이제 표현하는 한 가지 이제 구체화 중에 하나거든요. 직문서 노트에서 나중에 제공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골싸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내적을 가지고 어떤 이제 두 가지 이제 벡터들이 어떤 관계를 이제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직무 4기에서 이런 대화들을 디스코드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이 어떤 의미들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이 스테이지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내적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보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 있어서 직문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을 토대로 해서 군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한 다음에 군이라는 관점에서 함수를 설명한 다음에 함수 중에서 일참수랑 행렬이라는 게 같은 서정함수랑 행렬이랑 같은 의미인 걸 가르치는 가운데
그 행렬로서 내적들을 설명하는 거가 서양대에서 왜 중요한지까지를 되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쇼컷으로 서양대에서 전체를 어떤 이제 음미하도록 하는데 제가 그 바이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실제로 하는 거 2x2 행렬에 대한 얘기가 전부인데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공부들은 이거보다 어드밴스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뭐 말은 들어봤을지언정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저는 저 공부를 하시기를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들어오시란 말이 아니라 일기 레코드를 보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것도 열어두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그 얘기는 이 시간에 지금 선형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곱하기 행렬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어서 그렇고 아까 제가 그 제 입장에서는 하루를 자고 일어났지만 아까 인공지능 연구 쪽 이제 톡을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냥 학부 선행대수를 아는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어떤 메시안 관점에서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고 계속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벡터라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뭔 소리요 할 만한 얘기들을 제가 해보자면요. 그래서 그 직문수에서 그래서 이제 절반까지 해가지고 선형대수를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직문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선형대수를 배울 때 이게 왜 군이랑 상관 있는지를 몰라요. 그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수학 학부생들이 전공으로 공부하는 좋은 책들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인석 선생님의 선형대수와 군이라는 책들을 보통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이해가 가게 되는 거야. 왜 이제 선형대수와 군이라는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정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다루게 되는 게 미적분학을 다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준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결에서 설명들을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게 이 펀더멘털 캘큘러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그 직문수에서는 그래서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치냐면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로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뭐 직관적인 선을 포함해서 그 설명들을 해요. 그랬을 때 저 바이벡터의 컨셉은 뭐에 해당하는 컨셉이냐면 컬에 해당하는 컨셉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이벡터에 대한 선형대수적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면적분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포인트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전혀 신뢰가 안 되는 거는 이런 말 듣고 다 그렇구나 할 거지 여기서 과연 한 분이라도 면접본을 정말로 수행해가지고 그 관련 있는 거를 정말로 끌어내는 쪽으로 스터디가 갈지가 제가 신뢰가 안 들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이벡터라는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이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직문수 노트를 제가 지금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되실 것들이고, 만약에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이 공부 레코드를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이제 정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권해드려요. 도움이 굉장히 되죠. 이 직관을 가지고 저 지금 바이벡터라는 대상을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너무너무 천지 차이여가지고 그래요. 제가 어쨌거나 노트를 보여드립니다. 그, 잠시만요. 제 이제 아이패드 화면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4기 쪽에 릴리즈할 때는 지금 한참 후에 이제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변수 미적 분학에 대한 그 직문수 파트 노트예요. 이제 1기 레코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보통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 이런 어떤 회전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갖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회전되는 것이 어떻게 튀어나가는지가 이제 그린 정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이 다면수 미적분학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수 있는 그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R2에 살고 있는 그 이제 벡터장 대신에 이제 R3에 살고 있는 벡터장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뭐 클래시컬 뭐 스토크스 디어럼이라고 불러서 이제 그런 계산들은 실제로 정말로 면적분이고
그 면적분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남기게 되면 그 일단 선형대수의 그냥 결과물로서 남게 되는 게 바이벡터라는 컨셉이 되어지고 그게 저 로봇 공학의 맥락에서 이제 회전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서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그 어떤 이제 그 수학 이제 뭐 기대수선도 그렇고 수학을 설명할 때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편인데 그 선형대수도 기본적으로 대수의 분야예요. 기본적으로 알제브라예요. 알제브라인데 이제 선형적인 구조에 대한 알제브라인데 그 대수학을 공부할 때 보통 이제 그 이제 여러 결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이 많거든요. 그 실제로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의들이 막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의들을 받아들여서 그 정의들을 가지고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맞추다 보면 그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해가 아니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이 대수적인 정의들은 보통 결과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수학을 배운다는 건 추상화에서 구체화로 가는 거에서, 죄송해요.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거에서 추상적인 것만 남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8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이다. 이게 어떻게 그 결과이지 그 어떤 과정 그 뭐라고 해야죠? 이 구체화로부터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거에서 이거를 어떤 그 어떻게 추상화인지를 보게 되면 그 추상화가 이해가 되는 라인인데 보통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인 거를 먼저 그냥 논리적으로 습득하려고 하고 논리를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수학적으로 디스커션 할 때 제가 이런 거를 되게 대화들을 여런저런 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거를 정말로 미적분학과 상대수를 계산을 해보면서 정말로 뜯어봐야 된다. 근데 보통 그 얘기는 좋은 얘기구나 하고 한 귀로 흘리고 실제로는 안 해봐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GPT 검색해보고 그냥 이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지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 적혀 있는 게 이해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적혀 있는 건 말이 되는 거를 적어 놓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이제 로봇 공학의 맥락에서 어떤 선형대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고 특히나 로봇공학의 맥락에서는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인데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계산 경험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계산 경험이라는 층위가 제가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가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SO2나 S1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있어 보이는 리군에 대한 거를 드린 건데 첫 번째 과제로 로봇공학인 척 해야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미군을 얘기하기 전에 군부터 이해를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층위들을 내 방식으로 복구하고 만들 줄 아느냐? 라는 층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다 그냥 겉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쭉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백해가지고 다시 쌓아야 되는 약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의 어떤 이 지금 OT 때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코멘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들께 묻는 면이 있는데 그 좀 제가 세게 제안하자면 다음 것 같아요. 제가 이 제안을 그 이선생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요. 제가 그 청자들의 지금 전체적인 거를 봐서는 지금 직문수 공부를 하셔야 될 시점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직문수 1기 레코드부터 따라가 보시면 어떤가가 제 그냥 정말 솔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내적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저 지금 그 후기 글로 남아 있는 거 그 이제 보시면 저 내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2 곱하기 N열로 써서 일반적인 N 차원이면 N 곱하기 N이겠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정말 구체화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바이벡터 같은 개념들을 볼 때 바이벡터가 실제로 이제 이 컬러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체계들을 잡아 놓은 다음에 이 추상화들을 보는 거랑 이 작업을 전혀 안 해놓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S1, 뭐 SO2, 무슨 뭐 이제 유클리디안 그룹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글쎄요 그 지식을 아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정서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모든 의미에서 아니에요. 어떤 뭐 로봇공학에 대한 어떤 그냥 이제 수학적 체계들을 빨리 배워서 내 어떤 연구에 써먹고 싶다. 뭐 혹은 내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막상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걸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차피 챗GPT한테 검색해 보면 그냥 다 가르쳐주는 그 지식들 그냥 거의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되는 것처럼 아는 거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못해서 근데 이거는 그 강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스터디는 솔직히 잘 모르겠기 때문이요. 그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일단 그 의사결정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직문수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일기 레코드들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직문수 자기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라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스터디 자체 목적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하고서 저 문제들을 접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쨌든 어제 그 한 학부생 여기 계신 분 발표를 듣고 느낀 거는 아 지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선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느 경우든 저는 제 책임은 다할 건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실 거면 저는 이 스터디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개판으로 흘러갈 거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되게 단순한 의사결정에 대한 겁니다. 직무수 일기 레코드들을 같이 보고 좀 리뷰하는 시간, 노트도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지 그거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터디 방향이 좀 달라져요. 일단 제가 OT 때 여쭤봐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저는 시간을 좀 거기서 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다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레코드 하기 전에 한 분께 왜 지문수 지금 그 어떤 시키는 거 안 하냐라고 좀 약간 쫑크를 놨던 거예요. 그 쉬운 것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 건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아니 군도 이해를 못하는데 미군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지? 미군은 대학원 보통 박사 때 배우는 컨셉인데 지금 이거는 학부 전연치 때 배우는 개념이고.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각 참가자들 솔직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솔직히 뭐 별로 관심 없다 이러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로봇공학을 공부하는 맥락.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준에서 최성준 교수님이랑 로봇공학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것들을 지금 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할 걸 가지고 그 맥락에 맞는 그리고 제도권에서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선에서 문제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 저도 지금 필요가 이제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약속해 드린 것처럼 사원수랑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기하학적 구조랑 상관이 있는 거, 사용대수에 대한 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게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거에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퀘스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이게 보통 보통 이제 그 수학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참가자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잠깐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드릴 얘기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근데 뭐 다수결로 정하자 이 뜻은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의견들을 좀 알고 싶다 해서 그것들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보통 그 수준에 오래 체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약간 체념하고 그냥 아 뭐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재밌겠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하다가 보통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내가 지금 알아서 어디다가 써먹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어디다가 써먹는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재미없거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에 불평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납득이 간다의 맥락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되게 소수의 경우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너 이거 굳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뭐 하냐? 약간 이거 어디다가 써먹냐?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는 와닿지 않는다가 있는데 적어도 그 내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재미는 있어요.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한 약간 층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벡터 이런 개념들을 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게 체계가 잡히려면 실제로 이게 그 이제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 입장에서 컬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내가 갖고 있는 가운데 이거에서 어떻게 이게 어떤 회전을 가지고 부피의 맥락에서 본질에 대해서 어떤 거를 대수적으로 연산만 딱 딴 건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 설명들을 이제 그냥 수식들을 보거나 그런 거 볼 때 직관이 생기고 안목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과정들 없이 이원 웨지 이투 이원과 이투가 만들어낸 평면에서의 어떤 회전이 뭔 개소리냐 싶지 않으세요? 무슨 전달이 될 게 거기서 뭐가 있어요? 그냥 약간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 개인의 생각에는 직문수가 가장 쇼컷이에요. 그런데 직문수 자체가 또 굉장히 어떤 두꺼운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느끼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이해가 가서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은 어쨌거나 로봇공학에 대한 선행대수를 배우려고 그 공부하려고 같이 모여 있는 시간이 맞는데 그 약간 그래서 제가 어떤 드린 제안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을 좀 여쭙고 싶고요. 이제 전달이 좀 될까요?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솔직한 얘기들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당연히 제가 정답이라는 것도 모든 의미에서 아니고 제가 네, 여러분들 잘 모르. 제가 리딩자니까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스터디 관련해
그 구성 관련해서 채널지기님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공지 같은 거 올릴 때도 다 하나씩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사기를 좀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된 수학 주제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라는 그 내용을 이 스터디 소개에 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채널지기 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리군 문제를 뭐 풀고 뭐 리군에 있는 수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써먹는 거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좀 해봤고 그리고 당연히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라던가 과제를 해오신 분들은 솔직히 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 군이론을 저도 공학수학을 배웠지만 군이론을 거기서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분이론부터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좀 약간 본질적인 것부터 공부하고, 약간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그 개념을 내 층위로 만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문수 레코드, 지금 사실 쇼컷을 해주셨잖아요. 쇼컷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는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공부를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해주신 그런 코스라던가 아니면 네, 쇼컷으로 표현하신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딩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 공부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같이 그 공부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말에 다른 레코드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자료라던가 그런 좀 공식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자는 의미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리딩자 입장에서는 채널지기님이 지금 사실 저하고 채널지기님하고 대화할 때 직문수라고 딱 얘기는 딱 언급은 해주신 적은 없지만 여기서 직문수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따를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도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스터디 공지 올릴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뒀던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느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 키워드 스레드를 좀 세웠었는데요. 그때 세웠던 이유가 일단 채널지기님이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뭐 조금 알아두면 좋고 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바이벡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바이벡터라는 거를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알아보고자 올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스터디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이 선생님도 지금 수준에 좀 계신 지 세월이 좀 돼서, 그리고 저랑도 근래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해서 그런지
제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그 좀 일단 제가 철회를 하겠고요. 저는 그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럼에도 제 책임은 다해야 돼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리더가 그렇게 한 말씀해 주셔도 그럼 괜찮겠다라고 제가 좀 약간 그 태도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제가 직문서 리뷰하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오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노트를 제가 영상 보지 마시라 이거는데 이제 보는 거는 일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가장 쇼컷이거든요. 그 매주 그냥 진도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일기할 때는요. 그래서 그 노트를 제가 그 드릴 테니 뭐 근데 매주 뭐 두세 개는 힘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좀 과할 거고요. 그래서 그 노트가 총 16개, 17개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뷰하는 것도 한참 걸릴 거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직문서 공부하면 그거 노트 하나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거예요. 제가 1번으로 말씀드려요. 레퍼런스는 있다. 근데 그 적어도 이제 노트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고 참여자들 입장에서 영상들을 꼭 보고 와서 디스커션을 나눠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모여서 그냥 노트 공유해놓고 같이 얘기하는 쪽으로 리뷰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1번. 자, 그 2번. 그 제가 생각하는 필요 조건들은 어떤 거냐면 수학을 대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배우는 게 되게 메시한 그냥 단순히 어떤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지기 위해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지려면 행렬을 구체적으로 주고 만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손으로 갖고 있는 어떤 다룰 줄 아는 함수들의 어떤 미적분을 하거나 그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클래시컬 스토크 시어런 거 여러분들이 제가 공대 쪽 어떤 공부하셨을 때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모티베이션이니까 내 걸로 소화가 된 적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적이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를 그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저 추상적인 거를 볼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 SO2라고 하는 리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측지선, 쇼티스트 패스라고 한다. 전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어떤 공대생들이 톡할 때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로봇공학 쪽 보니까 뭐 최강 교수님 쪽 이제 스터디도 그렇고 플로우 매칭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럼 플로우 매칭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엔 어떤 쇼티스트 패스 찾고 싶은 거거든요. 첫 때 얘기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리군들을 실제로 같은 세팅에서 하니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써요. 여러분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쓰면 왜 이게 쇼티스트 패스인지 아세요? 아니면 팩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정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직관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직관이 그 팩트들을 익숙하게 된다고 되어지는 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익숙하게 되어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해가 간다는 뭐냐?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거를 보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준에 대한 거가 이제 직문수가 좀 제공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내적이다. 이런 거 여러분 내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내적을 저런 식으로 구체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랑은 천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질문서는 이제 친절하게 선형대수랑 미적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수학적으로 어디까지 다 있는지까지 다 통계학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그래도 쇼컷으로나마 한번 그걸 접해보고 직관을 갖고서 시작하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2번에서 말씀드린 게 그 제가 증문수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맥락은 그 구체화 그게 와단돼 있어가지고 구체화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이제 성격에 대한다. 제가 이게 2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오해하시면 진짜 안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 약간 제가 이제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보통 이제 어떤 저희가 게임 같은 걸 할 때 어떤 게임의 어떤 NPC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마을에 가면 NPC한테 이거 누르면 퀘스트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가자들 각자를 대할 때 NPC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코드를 하고 그 이게 다 올라가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어떤 데이터로 남는 거지만 저는 이제 그 고민을 늘 하거든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그 누구 하나도 지금 시간이 남아 넘쳐가지고 물론 뭐 재미로도 취미로도 공부할 수 있죠.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떤 나름대로의 본인 개발이 자기 개발이실 것이고 본인대로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냐면 그 제가 이런 게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겪어보고 대여본 다음에 익혀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저 그것도 인정해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집을 피울 때 어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사수 입장에서 어떤 후임이 뭔가 고집을 피울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뭐 될 거 뻔히 아는데 아 좀 그래 겪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결론이 뻔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여러 사실 그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좀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포인트가 지금 미스터디에서 이 구체화가 마련이 의미 있게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문제들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 갖는 거랑 무관하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의 수학이랑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차포 다 떼고 얘기해 보면 이래요. 바이벡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는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의 계산이다. 라고 하면 아마 되게 수용하기 어려운 정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컨텐츠를 꺼내서 이걸 공부하시라 이러려는 게 아니라 직문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 기대수에 비해서는 직문수는 훨씬 편해요. 직문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그냥 드리면 되는 문제가 돼 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고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따라오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벡터가 컬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스토크시험이랑 관련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만약에 직분수의 과정을 안 하게 되면 저게 뭐 개소리라고 할 때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증한다면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선을 틀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노선 자체를 트는 그 기준에 대한 합의점이 없는 게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어떤 기간적인 거를 말씀드려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그 제가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랑도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로 공부하는 것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직문수가 와닿는데 제 생각에 걸리는 기간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4개월에서 반년. 그리고 보통 4기를 기준으로 훨씬 그거보다 제가 오래 잡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쇼컷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텐션이 들어가요. 매주 노트 하나씩, 근데 읽기만 해도 안 보는 것보다는 많이 나을 것이다가 제가 그 기준 하에서 4개월에서 반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구체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어떤 논문이나 이 문제풀이도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원하는 것들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그 서포트의 성격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제 생각에 필요한 기간은 제 개인의 생각에는 1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커리어적인 어떤 보상들이 되는 것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에서 보편적으로 여기 계신 뭐 소위 가장 에이스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스터디를 매주 그냥 한 차례씩 꾸준히 하신다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달성인데 필요한 기간은 한 1.5년. 이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타임 스케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짜졌으면 저랑 생각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사용대수를 공부해야 되니까 사용대수 챕터를 다 나가고, 로봇공학에 대한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진도를 다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고 무엇이고 내가 구체할 수 있고 그런 맥락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저희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감이 선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놓고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지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기준선이 제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직문수나 이런 것들은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포인트가 잡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이벡터 이거 백날 익숙해지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학적인 정의, 어떤 텐서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고 그냥 이 정의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다 리뷰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적분학과 서양대수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보는 거기에 있는데 이게 되게 공감하기 어려운 정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수학 공부는 그게 아닌데? 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로봇공학 쪽 타겟으로 공부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수준에서 못 만들고 있는 스터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범주론이랑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포멀 패브리케이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하는데 필요한 거는 역시나 여전히 선적분과 면적분이에요. 근데 CS 하는 분들이 이걸 공감을 못 해요. 내가 필요한 건 범주는 언어고 논리 쌓는 건데 왜 선적분, 면적분을 하라는 거냐? 근데 그거에서 나오는 추상화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이해를 불가능하니까 언어를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기서 계속 어떤 텐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수학이 다 그렇지만. 그, 그 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런, 그러니까 문제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지만, 맥락적인 맥락에 맞게. 근데
그런 공감,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만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 이 스터디가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신 거랑은 다를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까?가 제가 지금 그래서 우려하는 포인트고, 근데 본인들 방식대로 하시겠다는 걸 제가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그 그럴 권리는 모두님에서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모아놓은 건 로봇공학에 대해서 이제 사용대수에 대한 문제들을 본다. 이게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단수단 거에 대해서 과제들을 만들어 드린 거는 실제로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 이해가 과연 될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맞는 어떤 블록들이 마련이 되는 약간 그런 요소에서. 근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뭐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얘기들 듣고 싶고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채널 책임 해주시면 네, 네, 처음부터 바이백터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데 뭐 죄송합니다. 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벡터를 처음 얘기해 주시고 네, 쭉 그린 컬 그리고 미적분화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로봇 공학에서 선형대수를 이제 제가 활용해 본 경험은 말씀하실 때 리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수사상하고 그냥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지우도 시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고 활용만 해봤는데 이게 또 연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컬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배우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벡터장에 대해 해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좀 다른 개념이 나왔을 때 혹은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뭔가 개념 만들어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공부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른 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반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정해놓고 이러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 그냥 생각 정도로 공유한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뭐 앞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문수 4기에 참여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 크게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문수 4기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 로봇공학 관련돼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공학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 활용되는 이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관점에서 어떻게 쓰일까, 그게 수학적 이론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확실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대로 만약에 어드밴스드 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뭐 겉핥기식으로 아 이런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건 알게 되겠지만 저 자체는 이제 흡수하는 게 조금 흡수율이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문수를 따라가면서 뭐 추후에 그런 어드밴스드한 거를 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만약에 다들 공감해 주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한다 하면 제 입장에선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일단 뭐 리그룹 그냥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익스포넨셜 맵이나 그런 거뭐 하면 될 것 같은 건 아는데 사실 그거 그냥 보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왜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이제 그게 왜 되는지 알려면 이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적은 이제 로봇공학에서 나오는 잠깐 사실 이 엄청 큰 가정의 하나가 조광희 교수님 얘기하실 때 이제 회전을 얘기했잖아요. 네, 회전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뭐 그런 공감대도 저는 인지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깊게 엄청 파고드는 게
큰 줄거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어차피 선형대수나 뭐 미적분이 쓰이니까 밑에부터 당연히 공부하는 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는 좀 걱정했던 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로봇공학 맥락의 선형대수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 짧은 시간 내에 아웃풋을 내리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좀 시간도 촉박하고 막 겉핥기식으로 많이 배우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뭐 그게 아니면 사실 전 좋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항상 더 오래 걸리는데 어, 그만큼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듣고 갑시다. 안 하신 분들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면 그 저는 이제 그 학교도 고등학교부터 문과를 나오고는 이제 19년도에 처음 해석학 투를 접하면서 이제 수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냐면 그때 경제학과가 보통 해석학을 뭐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그 컴팩트 집합이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좀 놀러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군대 갔다 오고 22년, 23년 뭐 위상이나 대수를 좀 받고 수학과 과목들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 미적이나 선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리고 약간 좀 해석학적 사고를 잠깐 생각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생각 없이, 아니, 의도하지 않게 이제 바이너 V3를 그 발표를 하게 됐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플로우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플로우 매칭만 봐도 뭐 다이버전스에 대해를 제약을 주면은 근데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목표가 그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걸 쓰면 성능이 좋더라라는 것보다 이제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식들을 제한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이 기회에 미적분을 기본부터 배우면서 이제 남들이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뭔가 새로운 함수든 뭐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다 로봇공학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선형대수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공면에서의 선형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제가 최근에 노트들을 조금 봤어요. 두 개의 노트 그 선형대수 이거 로봇공학 선형대수에 올려주신 노트들을 봤는데 여기서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로그맵과 익스포넨셜 맵 그 곡면에서 저평면으로 가는 맵과 반대로 저평면에서 곡면으로 가는 맵. 사실 전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게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진 않았었는데 뭐냐면 그 측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딱 이 시간에 그 같이 계산하면서 측지선을 같이 계산해 보면 이 시간에 이 로봇공학 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이 측지선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목표고, 그러니까 로그맵과 익스포넨셜 맵을 좀 이해하고 싶다 이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여기 선생님들이 다 로봇공학 관련한 분들이어서 어떻게 이게 응용이 될까,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들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수 리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불만들이 저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또 별론데라는 게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이건 또 이거대로 좀 늘 제 생각이랑 달라요. 그 스터디 흘러가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제안에 대해서 전부 다 네거티브가 제 기대치였는데 그 완전히 반대여가지고 제가 좀 할 말이 없고요. 어
그 경우에는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냐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직문수 자체도 굉장히 쇼컷입니다. 그래서 직문수 노트 하나하나 정말 제도 알아가는 건 또 수준에서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대하는 사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문수 하시다가 뭐 또 여기 물론 지금 기대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몇 분, 또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의미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고, 직무수 노트들을 리뷰하시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수학적 개념이랑 내 직관이 매치가 되되, 적어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단순한 세팅에 대해서 내가 하나 해보고 넘어가는 정도가 필요해요. 필요한 선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드렸던 문제들 선에서, 뭐를 드렸냐면, 제가 몇 가지 좀 같이 그럼 좀 볼게요. 직무서 리뷰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저는 그냥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다 그냥 오케이라고 하시니까 좀 할 말을 좀 잃은 상황인데, 자, 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지금 내적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직문수 기준은 사용대수 파트에서 다루는 거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다변수 미적 분학에서 오는 연산이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4기 기준으로는 한 2주 정도 후에 그러니까 이제 군 준 동영 사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룹 홈을 표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쉬운 세팅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군 준 동영임을 보여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군 구조를 이제 보존하는 거라는 걸 이제 확인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직문수 초반부 이제 군 쪽에서 군 구조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고요. 로그맵은 이거 이제 역에 대한 함수고, 역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직문수에서 다뤄뒀거든요. 다변수 미적분학 파트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에 대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입장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를 합성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소위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직문수에서 다루어 놓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들을 지금 이 문제층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그래서 미적분학 층에서 되었던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혹은 뭐 클리폴드 알제브라 레벨에서 이제 추상화하는 층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맞는 문제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돼서 직문수선에서 어떤 직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내선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사유하는 게 가능한 그런 포인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마지막 문제가 실제로 제가 가령 최성률 교수님이랑 대화할 때 되게 염두에 놓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퍼포먼스상 개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어떤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볼 때 공간이 어떻게 뭐 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아는 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프 세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커베이처라는 개념을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리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커베이처라는 이제 컨셉인데, 직문수에서는 이제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을 배운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다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이제 고차원 버전으로 지금 저거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프 세팅에서 정말로 이제 뭐 중국 쪽 이제 어떤 논문들을 이제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활달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을 보는 거에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직문서 편하게 좀 리뷰를 그럼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보면 이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서는 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업이 그런 몇 개월이 좀 걸리는 면은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직문수를 약간의 그런 쇼컷으로 리뷰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로봇공학의 맥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더 계실 거예요. 뭐 직문수 노트 리뷰하는 시간이 초반부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로봇공학 쪽으로 가는 맥락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게, 직문수 노트를 리뷰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뷰한다라는 건 일단 제가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전제하에서. 근데 이제 이 말이 또 그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제 다 전체적으로 리뷰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리뷰한 다음에 로봇공학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건 아까 거는 제 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문서 노트를 리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문서 노트 리뷰할 거면 다 본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각각들을 보는 거에 대한 직문서의 예시를 로봇공학 맥락에서 제가 마련해 드려도 되잖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직문수는 로봇공학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구치아들은 아니니까,
그것들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들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전달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거를 만들어 드린 거는 직문 전체가 사실은 실제 상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O2라고 하는 리그룹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식으로 문제들을 제가 만든 건데 직문수 노트가 이렇게 리뷰가 되고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로봇공학이 예시를 사용해서 문제들을 도로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봇공학의 그거랑 맞는 거잖아요. 뭐 굳이 이 직문수 전체를 다 리뷰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근데 직무 전체를 리뷰하고 가도 되죠. 그것도 자체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어떤 리더분의 어떤 그 요청에 좀 준하게 좀 따를게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드린 건 어디까지냐면 그 매주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다가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그 맥락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단순히 직문수 리뷰가 돼버리면 제 입장에서 그냥 놀아도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몇 개월 동안. 근데 제가 그럴 목적에서 이 제안을 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유의미하게 굴러가면 좋겠다.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혹시 그거는 괜찮으신가요? 정리하면 이래요. 그 이거 제 제안인데 로봇공학 그러니까 이거 제가 리더의 판단에 따를게요. 그 로봇공학 쪽 스터디니까 일단 직문수 노트를 리뷰를 한다. 그러면 리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노트가 하나가 다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조금 하다가 이제 스터디 시간에 맞춰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이거 맥락에 따라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노트 경우에 따라서 한 개당 한두 개나 뭐 경우에 따라 뭐 서너 개를 진도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셋업에 대해서 보게끔 해드린다. 혹은 추가적인 노트들을 마련해 드린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선 생님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아, 네, 저는 좋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직문수로 직관을 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계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에 계산으로 구체화하고, 추상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내층위로 뭐 편입 및 활용하는 그런 단계 과정에서 직문수 노트 리뷰를 하면서, 그, 사실, 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직문수 노트 외에 만약에 이 로봇공학 관련된 문제 제공해 주시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그 리더분의 요청과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 정도는 제가 늘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가운데 이 스터디가 그래서 단순 직문서 리뷰는 안 되게는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게 그래서 만약에 직문서 리뷰를 할 거면 이게 초반부가 직문서 리뷰가 되게 할 거냐 그냥 순수하게 아니면 거기서 여전히 로봇공학의 맥락을 섞을 거냐가 그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건데 그냥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그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좀 적어도 같이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어야 됐던 점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일부러 그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세고 카운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줄에서 굴러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카운팅을 제가 하고 있어요. 매니지들을 각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터디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줄의 프로젝트라의 정의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 필요 요건을 만족하는 건데, 수줄 멤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야 되고, 그리고 스터디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줄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형태의 프로젝트. 이 기준에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줄 프로젝트가 한 15개가 돼요. 참고로 아웃풋은 논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셋업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한 15개 정도가 돼요. 현재 굴러가고 있는 게. 다 제가, 그러니까 다 매니지는 하는 건데, 제가 뭐 다 저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정도가 지금 정의가 돼 있고, 그것들 전제 가운데 한 20몇 개 스터디가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이 공부들을 하시는 것들이 본인들 커리어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남기기 위한 형태에 대한 거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물론 본인들 공부하고 싶으신 만큼 하셔도 돼요. 그냥 저랑 기본적으로 무관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공부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논문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에 이제 준하게 제가 또 드릴 말씀들은 달라져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그리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초반부 셋업을 할 때 뭐 한 1년에서 1년, 1.5년 정도를 염두에 놓고 공부를 할 때 내가 그만큼 한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어떤 저랑 이제 의사소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제가 요구한 예를 들어 이제 직문수 쪽 이제 리뷰가 되겠지만 이게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그런 거잖아요. 쓰이는 스킬을 알고 보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싱을 하도록 하는 거에서 1.5년이면 충분한 기간이에요. 말이 혹시 전달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 프로젝트에 당연히 준하게 다른 얘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로봇공학을 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의사소통을 좀 평소에 좀 잘 하시거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보통 가장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의사표현은.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예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대수 3기에서 그 백재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시만 그냥 오늘 드려놓고 그 제 말씀이 여기까지가 끝이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전 나가볼게요. 그 지금 이제 그 성대 반도체공학과 학부 2학년생이거든요. 학부 2학년생이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지금 이제 내년 이제 3월에 복학하는데 몇 개월 동안 할 게 없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커리어를 잘 정한 건지도 좀 그 회의적인 생각이 있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AI 반도체를 대수기하랑 범주론이나 섞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설계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만약에 이거를 그 지금 학부 1학년의 시간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느끼지. 그러면 근데 그 어떤 그 어드바이스가 그러니까 그 대수기 하나 범주는 책을 정해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해야 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맥락에 맞게 본인 포트폴리오에 맞게 그거를 제가 설계해 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때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 3기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니즈나 욕망들 어떤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총체여가지고 지금 기대 3기 이제 지금 이제 흘러가는 디스코드 레코드를 보시면 오히려 그래서 대수기하나 범주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AI 반도체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제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다변수 미적분학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여러 이제 의사 어떤 이제 소통의 과정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리뷰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기대수 1기 지금 그 투표 올라가 있는 거 이제 보시면, 기대수 1기의 경우에는 그 일변수 비적분학 리뷰를 이때까지 했는데, 그 지금 1기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지금 보니까 다들 이제 다변수 비적분학 스터디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미적분학, 상대 수학, 그냥 수학적으로 중요하다. 이 선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시면 개발자 입장에서 툴 뭔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지금 15개가 있는 엑셀 파일을 일부러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생각하냐면 그걸 만약에 제가 수준에다가 공개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래 이런 거 제가 감당할 자신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걸 공유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 논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의 즐거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그걸로 한 100개 정도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이다. 그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전체한테 제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소연 선생님께 지금 이 스터디 리딩을 맡기지만 그 스터디 리딩 맡기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맡기면서 본인께 정말로 도움이 되고 포트폴리오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지금 약간 애매하게 뭐 이거 해서 어디다 써먹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래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도록은 제가 염두에 놓고 고민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어떤 그냥 뭐 그냥 취미다. 이거보다는 분명히 더 가는 의미라는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충분히 드렸어요. 혹시 저 나가기 전에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듣고 질문이나. 네, 저는 지금까지 천하지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다른 분들도 잘 들으셔서 뭔가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천하지기 선생님께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한번 연락을 디코 등을 통해서 자주 주고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스터디 리딩 하면서 어쨌든 로봇공학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뭐라 그러지? 모든 분야를 다 잘 아는 것도 저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로봇공학을
쪽이든 어쨌든 그 뭔가 프로젝트라던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는 그 채널지기 선생님과 소통해 주시면 일단 로봇공학이라는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스터디 리딩 하는 입장에서도 조,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그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직문수 레코드 음, 레코드 자료를 리뷰하면서 그 문제를 만들어 주신, 로봇과학과 연계된 문제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진도 나가는, 아이고, 진도 나가는 것 하고, 잠깐 상황이가지고. 진도를 나간다거나 뭐 그런, 문제를 어떤 쪽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생활지기 선생님과 계속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일단은 생활지기 선생님께서 나가신 상태에서 지금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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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리딩장이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로봇공학 관련된 분야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제가 소리가 잠깐 들어가서 애 때문에 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어, 로봇공학을 마지막으로 접한 건 아마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실제로 다룬 적은 없어요. 사실 거의 한 7, 8년 동안 로봇공학을 다룬 적은 없고, 이제 뭐 엄청 기본적인 뭐 객체 같은 거는 이제 좀 단어 정도만 기억은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만 친숙합니다.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세환 선생님. 아, 지금 아, 이러면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네요. 어, 네.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대기업 연구소에서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이미테이션 러닝을 많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램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냥 로보틱스에서만 쓰이는 그 리그룹 혹은 리데스 활용해서 하는 최적화 이 정도의 지식만 있는데요. 아까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정말 하는 게 제대로 아는 건 좀 없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로봇 스타트업에서 주로 제어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제어할 때 쓰는 이론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한번 짜여지면 보통 짜여진 코드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론에 대한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이 이론 뒤에 숨겨진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요즘 그 모던 로보틱스라는 책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책에서 되게 응용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지수맵이나 뭐 로그맵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거기서도 아무래도 로보틱스 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학적 의미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고, 근데 아무래도 그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항상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응용이 필요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계속, 그냥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데, 어, 그, 이전 이 스터디가, 그, 비유클리드 기하와 유클리드 기하였고, 그 스터디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클리포드 알제브라, 음, 리대수 이런 것도 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약간 공부하는 성격도 있고, 어, 그, 일단 이게 수학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해서,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부 졸업 몇 달 남겨둔 창기가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원래는 이제 그냥 학부 전공들에서 뭐 중학습이나 이런 거 후원 좀 배우다가 이제 저도 소스들 코드들 보면서 코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동안 이제 수학을 뭐 거의 안 하다가 코드만 좀 보다가 이제 최근에 뭐 메타의 뭐 가이드 코드 그 제목 지금 플로우 미칭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알리바바에서 쓴 좀 페이지 수 많은 논문들 보면 요즘에 또 순수 수학 그게 순수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학이 좀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또 그게 좀 퍼포먼스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학부 전공 수학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초도 심화까지 최대한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채널지기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사실 그 그러니까 공지에 살짝 사기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문서부터 좀 더 기본적인 작업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조금 걱정은 됐었는데 다들 정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일단 여기서 지금 제가 직문수 참가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마 김홍철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수질의 다른 스터디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기대서 5기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딱 한 번 진행해 본 상태입니다. 아, 네. 그, 기대수 오기 혹시 시간이 어떻게, 아, 기대서 오기는 일요일 오후 10시거든요. 오후 10시요? 네. 그, 그, 저는 지금 기대수 2기 같이 참여하고 있고, 어, 사실 예전에 그 막 범주론 관련한 프로그램 몇 번 열렸을 때도 같이 했다가 거의 이제 몇 번 하고 만 적도 있고, 또 직문수도 좀, 그러니까 직문수를 직접 참가한 건 아니고, 그, 약간 복습 형식으로 해서 한 번, 제 기억으로는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그때 잠깐 참가는 했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부창규 선생님은 로봇과 수학에 같이 참여하셨던 걸로. 지금 로보틱스와 수학 수능을 11시 하나 있고, 그리고 기계수 1기가 이제 9시 조금 있다가 시작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인원 복수해석도 있는데 그게 기대수랑 시간이 좀 져서. 네. 기대수 일기 듣고 계신가요? 네네, 9시부터 11시까지. 일기 멤버셨구나. 그, 네. 네. 저, 김태현 선생님은 혹시 관련해서, 네, 저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저 기대수 5기 네. 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려서. 정경주 선생님께서는 그, 리만 리만, 이랑 그 다음에 아기자기 참여하고 계셨었죠. 혹시 저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거 일요일 10시고, 네, 일요일 10시입니다. 예. 음, 일단 제가 이렇게 혹시 수술에서 참여하는 스터디를 좀 여쭤보는 이유가 왜냐면 저는 일단 수술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해본 스터디가 아기자기라는 아름다운 기아, 자유로운 기아라는 자율적인 발표를 진행하는 기아 관련된 주제로 자율적인 발표를 진행하는 스터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거기서 로보틱스 쪽에서의 SO3군에 대해서 쭉 발표를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 되살려서 발표를 진행하다가 그 샌드위치 곱이라는 게 왜 샌드위치여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왜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뭔가 좀 S3 관련된 계산을 이것저것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간 좀 수학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파고들겠다, 아니면 뭘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활동을, 그런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거의 있는 걸 갖다 쓰는, 그러니까 SDK라던가 아니면 라이브러리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아는 거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뭐 계산을 하고 설계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의 경우긴 하지만 사실 다른 분들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라던가 일정이 다들 있으셔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일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 점이 약간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대 쪽에 엔지니어 쪽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공부를 할 시간? 그러니까 하는 시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시간이 사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수질 스터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질 스터디를 하는 시간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혹시 공감대를 세워서 같이 개념을 배우자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조금 솔직한 얘기들을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하실 얘기가 있건.
어, 어, 네, 뭐 저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기가 자꾸 돌아다녀서. 어, 네. 맞죠?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대수 5기인가? 기대수 5기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또 조원우 교수님께서 정신교육식으로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공대생들은 좀, 저도 이제 공대생이었으니까, 이렇게 깊게 파고들 약간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잘 이해를 못하면 원래 불편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솔직히 드러내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의 즐거움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열려 있으니까 네, 뭐 저는 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저도 뭐 완전히 막 제가 모르는 걸 다 드러내고 막 그 정도까지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드러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네.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이번엔 네, 괜찮나요? 네, 잘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사실 로보티스, 공학에서 수학을 쓰면은 좀 이미 사전에 아예 주어진 뭔가 툴이나 이퀘이션들 가지고 좀 조립하고 쌓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응용 방법이나 혹은 되게 고급진 수학 테크닉 막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기초가 많이 없는 것 같은 그 뭐 이렇게 이쿠에이션들을 따라서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쭉 가면은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근본적 이쿠에이션들에 대한 좀 욕구가 있었던 편이어서 저는 이 스터디에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혹시 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일단 기대수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직문수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직문수나 기대수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새누리기 선생님께서 나가기 직전에 제가 잠깐 약간 횡설수설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기록 노트를 따라가면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된 로보틱스 문제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부하는 것의 진도를 사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지금 저는 좀 막연하거든요. 일단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는 그게 정해져 있죠. 이미 레코드에서 직문수 일기에서는 일주일에 하나씩 하셨으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 일주일에 하나씩으로 일단 정해도 괜찮지 않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지금 다른 분들 배경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기대수에 이미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문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스터디 디스커션을 몇 차례 나가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초반에는 일주일에 일단 노트를 쭉 올려주시는 걸 보고, 일주일에 하나 나가는 것으로 일단 진도를 정해도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하나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는 레코드가 있으니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아니, 하나의 노트에 대해서 채널지기 선생님께 그 관련된 로보틱스 문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나는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좀 느리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거나, 좀, 그 초반에는 일단 일주일에 하나씩 하되, 약간 중간에는 진행되는 걸 보고, 우리가 서로 좀 말을 맞추자. 약간 요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네, 저는 뭐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도 사실은 될 것 같고 아마 처음 해보면은 좀 느낌이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싶으면은 길게 늘어뜨리는 거고, 조금 배우고 싶으면은 그냥 조금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게 아, 왜냐면 직무수 올해 레코드 저가 봤을 때는 결국엔 사람들이 나중에는 질질 끌려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소화를 다 못하거나 그래서 그냥 뭐 근데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해볼 수밖에 없고 좀 이제 해보다가 이제 좀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그냥 처음에는 크게 부담 없이 너무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만 정해도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처음에 그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저희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은 일단 일주일 1회, 문제는 요청 드리는 것으로 하되, 혹시 이번 문제를 풀어보거나, 일단 다들 파일은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풀어보시거나 하셨나요, 다들? 저- 그 1분 남았어요. 저 어,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창규 선생님 한 번만 더. 아, 저는 그 문제 5개 중에 1번만 풀었습니다. 네. 그 1호 부분은 앞에 거나 1번만 저기 과시 문제? 그러니까 첫 페이지 다 풀고 그 대문제들은 2번부터까지는 안 풀어요. 잠시만요.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이거를 네, 오디오가 살짝, 아, 그 문제 1번은 미분의 분조만 그 1번 A, B, C만 풀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저도 그 사실 그냥 첫 번째 문제죠. 그 리군 SO2의 분구조 이 정도만 이제 보였고 나머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뭐 한 번에 다시 풀라고 내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뭐 바이벡터 얘기하시던데 사실 바이벡터 그쪽도 보지도 않아서 사실 노트에 있는 줄도 몰랐네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3번까지 풀어봤는데 약간 모르는 거는 GPT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번 훑어보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막 4번, 특히 5번 나오는 뭐 리치 곡률 그런 쪽은 아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뒤에 나오는 6번 그런 부분 빼고 한 3, 4번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번까지만 풀었는데요. 사실 일단
뒤에 부분 내용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OT 때 바로 진도를 나가는 줄 몰랐어가지고, 그냥 1번까지만 해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 때 진도를 나가려는 목적으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도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저는 이 개념은 읽어는 봤어요. 일단, 대충 뭔가 들어본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념 정리에서 4번하고 6번, 아니, 4번은 무슨 소린지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카시미르 원소라는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라플라시아는 뭐, 그쵸. 풀이의 라플라시안 이런 거 들어봤지만 카시미르, 히트커널 이게 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바이벡터는 바이벡터인데 바이벡터가 왜 유형 면적원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여쭤본 이유가 매주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문제를 매주 제공해 주시는 거는 뭐 채널지기님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주 매주 다 풀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 1번 하고 그 풀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 1번 하고 뭐 5번 네, 5번 정도는 좀 풀 수 있을 것이다. 뭐 나머지도 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행렬로 그냥 계산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느냐라는 그런 답변은 솔직히 못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수나 직문수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만 이해를 못하고 다른 분들은 좀 빠르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그 진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조금 걱정이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채널지기님께 제가 그러면 그래요. 매주 문제는 주시되 저희끼리 진행하는 디스커션에서는 진도가 느리게 나가도 다들 괜찮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다 풀긴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주일이 아니고 약 2주일 정도 같이 본다거나 그 이상의 기간으로 좀 같이 본다거나 뭐 디스코드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전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 스터디는 채널징이님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같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느냐 아니면은 뭐 이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뭐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채널지기님이 초반부 루트는 좀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설계를 이미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진행을 해주셔서,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 직문수 노트를 따라가며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뭐, 디스코드에다가 나는 1주차 하나로는 좀 부족해서 2주차, 3주차 공부도 같이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노트를 좀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회차,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로보틱스 문제, 계산 문제 주세요라고
초반에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네, 얘기가 다를 텐데. 그리고 그 제가 아기자기라는 스터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병주 선생님도 거기에 계셨었고 그 스터디는 그 완전한 자율 발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스터디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지금 예, 다른 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이라던가 뭐 좀 재밌어 보이는 논문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 필드에서 뭐 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논문 그게 어 이번 주에 이번 주 직문수 내용이랑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직문수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내용이랑 관계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약간 저희가 일단 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직문수 공부하고 그 로봇공학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율 발표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셔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완전히 자율이기 때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분들은 그런 시간을 갖고 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관심 가지시는 키워드들을 다 봤었는데, 일단 지오메트릭 옵티마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최적화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 매칭이나,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플로우 매칭, 그리고 슬램이랑 노이즈 로보스틴스, 이쪽도 아마, 어, 그, 리그룹이랑 리알제브라랑 관계가 있을 거고, 역시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어쨌든 키워드 하나는 항상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로봇 그래스핑 앤 마니플레이션에서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테이션 러닝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네, 어쨌든 요새, 예, 예, 원래부터 로봇공학이라는 게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융합 학문이라서 완전히 똑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분은 여기에 없겠지만 그래도 겹치는 키워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율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발표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초반 진행 방식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사실 채널지기님이 거의 다 정리를 해주시고 가신 것 같고, 저는 지금 간단히 서머리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노트라던가 그런 게 디스코드에 일단은 올리는데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제가 공유 드라이브를 올릴 테니까 거기에다가도 같이 그 노트 같은 거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기록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저는 이 정도로 일단 초반 진행과 이 이후에 자유 세션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지금 하실 말씀이라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라거나 혹시 뭐 추가적으로, 네,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건가요? 한 2시간 여유로 잡아두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시간대 관련해서 그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채널에 계시는 분 중에서, 아니, 채널에 계시는, 수학 관련된, 아, 분들 중에서 장현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장현철 교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 혹시 스터디 시간을 금요일 오후로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일단 하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스터디 한 번 진행하는 시간 자체는 저는 일단 기본 2시간, 일단 기본 2시간, 1시간 반 이상의 저희 자유롭게 얘기 나누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포함해서 대략 짧으면, 네, 일단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 딱 그 공식적으로 레코딩 되는 시간만 생각하면 2시간 정도, 9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혹시 그 시간은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신 것 같고, 그 요일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요일이 더 편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대가 더 편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아니면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가 힘들면 좀 일정 확인하시고 투표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못 들었는데 시간을 언제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 일단 금요일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주말 시간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 그, 시간대는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대로 일단 픽스해도 좋은데, 아, 네. 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생각이 있으신가 해요. 아, 예, 아. 뭐 저는 금요일 직장이 있는 관계로 늦은 시간이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대도 괜찮고. 네, 그러면 일단 시간대는, 어, 오늘, 일요일 오후 7시로 일단 고정하되, 그, 다른 시간대 관련해서는 디스코드에 한번 올려는, 네, 인원 확인만 해보고, 아이고, 인원 확인만 좀 해보고, 일단 다음 주에는 일요일 오후 7시 이 시간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2시간 정도는 진행될 거라고 디스커션이 최소 2시간 정도는 네, 최소 9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을 좀 감안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고민이 좀 되네요. 근데 일단 일요일 오후 7시면 다른 스터디랑 시간이 겹치지도 않고, 일단 다들 들어오실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도 일요일 오후 7시에 만나는 걸로 하고, 혹시 네, 좀 더,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OT 레코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그,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